네, 2차 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부모 가족과 빈곤 가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 우리 이혼과 재혼을 주제로 살펴보았다면, 이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한부모 가족이겠죠. 그리고 한부모 가족이 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또 빈곤한 가족으로 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주제의 어떤 차이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좀 연결하여서 한부모 가족, 빈곤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부모 가족의 개념과 특성, 한부모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빈곤 가족의 개념, 그리고 특성, 빈곤 가족의 어려움과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사실은 사회경제학적으로 그리고 사회복지적으로 명확하게 이런 명칭을 지정을 할 때는 어떤 법적인 절차에 근거하여 정의를 합니다. 앞에 우리 이혼을 통해서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때 이 가족은 이제 한부모 가족이 되는데요. 이 실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는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가족의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였을 때 우리는 한부모 가족을 모자 가족 혹은 부자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자 가족 혹은 부자 가족은 모 혹은 불안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를 양육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하거나 배우자로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 치료 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혹은 병역 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 그죠? 다음에 가에서 라모까지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준하는 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뒤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그리고 조손 가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부, 조모의 부양에 따른 조선가족, 청소년 한부모, 특히 규정을 할 때 24세 이하의 모 혹은 부는 청소년 한부모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결혼 관계에 있지만 이 한 부모, 이 둘 중 한 부모가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교정시설죠. 그 교도소에 장기간 수감되어서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도 사실 한부모 가족의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듯이 이제 조손가족, 이 부모가 모두 양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 손자, 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 조모의 부양이 대상자도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부모 가족의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2017년 한 7.6에서 2021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9 정도 한부모 가족 비율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한부모 가족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이혼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정이 분리가 되고 한 부모가 자녀를 혼자 양육을 함에 따른 다양한 문제, 특히 경제적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가장으로서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해야 하는 역할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서 책임이 더욱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의 그 한 부모가 경제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실 자녀 양육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특히 건강이나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한부모 가족 이전에 취업 경험이나 사회활동 참여 경험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더욱 심각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사실 그 질병으로 그 자녀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취업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이 더더욱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전문적인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더 상대적으로 위험이 클 수 있고 사회 경제적인 변동 시기에서의 실직 위험성도 이 한부모 가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것들이 지금 막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자녀 양육을 다시 돌봐야 되고, 그죠?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못하게 되는 가운데 자녀를 양육을 하게 되고 또 취업 활동은 못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이 모든 이제 이 한부모 가족의 역할들이 굉장히 순환되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에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월 평균 소득을 살펴보았을 때 100만 원 미만 소득 구간에서 모자 가족이 부자 가족보다 훨씬 더 많고 300만 원 이상 소득 구간에서는 반대로 부자 가족이 모자 가족에 비해서 더 많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부모 가족의 경우 모자 가족이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앞에 뭐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이전에 일을 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이런 어려움에 더 처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부모 가족은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취약 전 아동의 경우에는 직접 돌보는 시간이 더 많이 요구되겠죠. 그리고 취약 이후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공부를 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부분을 신경 쓰고 아이가 학교에서 잘 생활하는지 그리고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또 뭐 학교 진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은 남성이 특히 일반적으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자녀 양육과 관련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82.3%가 양육비, 교육 비용의 부담을 얻고 있다고 하고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게 또 71.8%,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없다라는 어려움을 보고한 사람들이 70.4%,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가 68%, 자녀 양육 교육 정보 부족, 학습 지도, 생활 지도의 어려움, 이렇게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리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그 한부모 가족은 주로 이혼, 사별, 유기 등의 원인으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심리 정서적 문제를 경험합니다. 이혼한 경우 적응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는데, 만일 이 이혼을 결정하는 가운데 아주 가장 큰 이제 협박, 폭력 등의 문제, 동반된 경우에는 더더욱 이 불안의 문제가 더 가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가정의 폭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이런 측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심리적, 정서적 불안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자녀의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 경험하는 문제가 다양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기본적으로는 불안과 긴장이 크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지속적이고 안정감 있는 보살핌과 지도가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부자 혹은 모자 가족에서의 안정감과 유대감,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별한 경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별 혹은 예정된 사별 모두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갑작스러운 사별이 적응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배우자나 자녀 모두에 있어서 이 마음의 준비 과정이 부족하죠. 갑자기 뭐 출근을 하고 뭐 사고로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사별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없이 갑자기 이별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불안과 긴장과 혼란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교류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취성 질환 진단에 따른 예정된 사별 변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사별 경우보다는 마음의 준비가 더 잘 진행되어질 수는 있지만 또 반드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별에서의 심리적, 정서적 불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측면에서 한부모 가족이 적응에 어려움을 또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화해적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혼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혼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는 그런 관점이 조금 늘어나면서,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인 다양성, 유연성 정도에 따라서 이 한부모 가족은 편견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자, 즉 사회적 다양성과 유연성 정도가 부족할수록 사회 적응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혼인 경우에 편견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차별적 사회의 시선에 대한 한부모 가족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한부모 당사자가 지금 경제적 참여 활동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리젝트라고 화면에 표현되어 있는데 한부모 당사자의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자에서 이런 실제 장벽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실제로도 불이익을 경험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한부모 가족의 어떤 취업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돌봄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녀의 또래 관계 폭력 누축입니다.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 이혼 가정이라는 낙인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극복이 되지 않을 경우 또래 관계에서의 폭력, 차별적 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폭력, 학교 폭력이나 이 정서적 우울 위기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해체라고 하는 부분, 이혼의 경험이 사실 이 주변의 또래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적 경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육지원금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보하기 위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인데요. 이 저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기존 기본 소득 인정액의 이 일정 부분 이하의 가족에게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 및 조성 가족의 경우, 특히 또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60% 이하일 경우에는 양육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부모 및 조성가족은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과 청년 한부모 양육 지원을 강화를 위한 추가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특히 이 고등학생 자녀의 학습, 한부모 가족 중에 중고등학교 자녀의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연 8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시에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입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육료와 돌봄 서비스 등의 지원 없이 가정 양육하는 만 0세에서 6세 영유아의 경우에는 영유아의 개월 수에 따라서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도 있는데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일 경우에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가족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이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의 경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기본 3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는 그런 모자 가족의 경우에도 지금 2년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자립생활을 위해서 3년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 가족, 그 다음에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도 있고요. 일시 지원 복지시설에서도 생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선 가족과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선 가족 그리고 미혼모, 미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해서는 인지청구, 자녀와 친부의 친자 확인 소송 이후부터 지원한다라고 하는데요.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추심, 양육비 이행에 이르기까지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 관리를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를 이행 지원 신청 가정에 대해서는 최장 12개월까지 월 20만 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에는 감치 명령으로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체불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출국 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으로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즉, 가족 기능이 약화된 가족과 위기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과 욕구 해결을 통해서 가족 기능 회복과 경제적 자립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심리 경제적 그리고 정보 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자녀 학습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서비스, 그리고 사례 관리, 가족 관계 부모 교육, 자녀 양육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멘토, 법률 지원, 전문 심리 지원, 긴급 위기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청소년 부모 야동 양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월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각 가구의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의 경우에 자녀 양육비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빈곤가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곤가족이란 빈곤을 겪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빈곤가족은 경제적인 사항,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소득이긴 하지만 이 시간이나 사회적 자원의 부족 역시 빈곤 가족에게 이들이 겪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득의 어떤 빈곤 중심으로 우리가 많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가족들이 가족을 돌볼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빈곤 가족의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을 때 기준 지금 소득, 중위소득을 보면 1인 가구에서 6인 가구까지 기준 중위소득이 다 다릅니다. 그때 생계급여는 기준 소득의 30% 이상, 교육급여는 기준 소득의 50%, 의료급여는 40% 이상으로 조금 설정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화면과 같은 급여별 선정 기준이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정도로 선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구 특성별 빈곤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곤 가정의 현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가구주죠. 지금 가족 내 가구주가 근로연령층인 18세에서 64세의 경우에는 빈곤율이 12%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죠. 예, 근로연령층이 한 15%입니다. 근데 가구주가 66세 이상으로 은퇴 연령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빈곤율을 보면 66%, 6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보면 사실 노인 가족에게 빈곤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족 현황을 보았을 때 1인 가구,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와 보호자 세대 등의 빈곤 가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빈곤 가족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빈곤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학대의 신체적 학대가 빈곤한 가족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모의 연령이 어리거나 아동 수가 많을 경우 아동 폭력 외에 폭력이 가정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 아동의 신체적 학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가족이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빈곤한 주거 환경의 경우에는 학업의 학업 성취도를 저하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곤은 가족 양육,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와 부모의 심리, 정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녀의 우울, 외어나 문제 행동의 발생 가능성, 부모의 우울, 그리고 부모의 우울은 가족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빈곤은 가족에게 스트레스 요인이지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감소되고요.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합리적 양육 행동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곤한 가족의 급여를 중심으로 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가족 관계의 증진 프로그램, 또 우울이라든지 심리적인 지원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원이 일어날 때 빈곤 가족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빈곤은 가족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노인 중심의 빈곤 가족에 대해서 65% 이상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인 가족이 빈곤에 노출되었을 때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빈곤은 노인 가족에게 우울감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빈곤은 노인 자살의 주요 영향 요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국의 노인 빈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노인의 정신건강을 위험에 미치게 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노인의 경우에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사회 참여를 하면 빈곤으로 인한 우울감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노인이 어떤 사회적인 일자리에 참여하였을 때 굉장히 어떤 정서적인 건강, 우울감이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운동, 건강행동과 종교활동도 우울감 감소에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연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빈곤 가족은 건강 수준이 낮고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 가족에게 아픈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측면으로 빈곤 가족 내에 이 정서적인 우울감, 가족관계의 불화,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실제 신체적인 건강 문제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빈곤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및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빈곤 가족에게는 소득을 보장해 주거나 시간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족 내 자원도 부족하고요. 또 소득도 보장해 주고 또 그 안에서의 가족의 시간을 아껴주고 또 그 같이 하는 시간 동안 질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노인 가족의 경우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모두 어려움이 겪고 또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또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의 가족 생활 주기, 가족 구조, 가족 문화, 가족 가치 등에 따라서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또 빈곤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또 가족의 특성, 1인 가구이냐, 또 노인 가족이냐, 또 노인 빈곤이냐, 또 빈곤인데 또 자녀를 양육하느냐, 또 자녀 양육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 서비스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 사회활동 참여, 일자리 정책 등 소득 보전, 그리고 미취학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과 소득을 이 자녀 양육기에 빈곤 가족에는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소득 중심의 빈곤 가족 지원이라고 하면 앞에서 이야기 봤던 국민기초생활법을 중심으로 한 지원,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소득 가족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자활비 이런 여러 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이 다양한 이 중위소득을 활용한 사업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국민생활과 관련된 76개 사업에서 국민취업지도제도,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과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외에도 교육부에서 평생교육 바우처, 장학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지금 등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술인 창작준비금,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관광 이용권, 장애인 연금, 재난적 의료비, 자활근로, 발달재활, 장애인 가족 양육지원, 아이돌봄, 한부모 가족 복지시원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처에 따라서 지금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급여와 경제적인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급여 중심의 지원이 있겠지만 그 외에 시간 혹은 정서 지원 등 소득 이외의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등의 사업이 또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빈곤 가족에게도 당연히 지원이 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가족과 분리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 돌봄 서비스, 초등 돌봄 교실 등의 어떤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가족을 공적 기관이나 민간 기관이 돌봄을 담당하여서 그 시간에 육아나 보호,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직장 생활 등의 소득 활동을 하거나 여가 혹은 개인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보겠죠. 그 외에도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구직, 전직을 위한 직업교육, 정신건강을 위한 직업, 상담, 활동 등의 정서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신건강 증진, 안부 살피기, 각종 상담 등의 정신건강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한부모 가족과 빈곤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부모 가족에는 모자 가족, 부자 가족과 조선 가족이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인 문제, 자녀 양육, 교육 문제, 심리 정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양육 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빈곤 가족이란 빈곤을 겪고 있는 가족으로 노인 가족의 경우 빈곤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했고요. 빈곤 가족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 타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사업, 시간, 정서 지원 등 소득 이외의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음과 같은 책을 활용하여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